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경의 목소리에는 낯선 떨림이 묻어 있었다. 익숙했던 땅콩집의 중간 벽을 허물어내고 만든 작은 문, 그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공간과 침대. 도하는 그녀가 칠하고 있는 수박이 집의 페인트 색깔처럼 자신의 마음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여름이 끝나고도 난 계속 이 집에 있을 거야. 그 말의 무게를 확인하듯 하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 우리 정말 잘하는 걸까? 도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주며 웃었다. 이제 이 집은 단절이 아닌 둘만의 설렘을 쌓아 올릴 영원한 약속의 공간이 되고 있었다. 하경은 도하의 품에 안겨 텅 빈 천장을 바라봤다. 벽이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만 남아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갇혀있던 상자 같은 이 공간이 이제 둘의 미래를 담을 그릇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도하가 얼마나 힘겹게 두드리고 기다려왔는지 알기에 하경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백도하, 우리 이제 그만 밀어내자. 그 한마디에 도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는 하경에게서 처음으로 확인이 아닌 결정을 듣는 것 같아 벅차올랐다. 이 순간 땅콩집은 낡은 건축물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으로 재건축되고 있었다. 예쁘게 차려입고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하경을 본 도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7급 공무원 송하경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야, 송하경, 너 나 그만 꼬셔. 그의 말에 하경은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왠지 모를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 달콤한 시간들이 현실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인 거지. 도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확신.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영구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땅콩집의 새로운 침대에 함께 누운 첫날 밤. 도하는 하경의 등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나도 이 집의 정창민이 되는 건가? 여름 손님이 아닌 정창민. 하경은 그 말이 주는 무게와 안정감에 눈을 감았다. 과거의 단절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간이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하의 팔에 얼굴을 묻으며 간절함을 드러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하면 안 돼? 도하는 굳게 안아주며 대답했다. 내 마지막 약속은 그걸로 할게. 이제 진짜 돌아왔으니까. 이들의 사랑은 과거의 벽을 허문 땅콩집처럼 단단하고 따뜻하게 재건축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단단한 기반이 곧 다가올 공적인 위기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음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여전히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 하경은 도하의 책상에서 낯선 프로젝트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천문대 완공 지연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었다. 사적인 애정을 잠시 접어두고 그녀는 공무원으로서의 냉철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거 자료들 다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도하는 숨기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중단된 일들을 다시 진행하려는 그의 노력. 그것이 그의 마지막 약속의 일부임을 알았지만 하경은 공적인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한번 공적인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회의실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경은 도하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적인 사랑을 잠시 잊은 듯 그녀는 공무원의 의무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공무원으로서 투명성을 밝혀야 합니다. 도하는 하경의 냉철함이 자신을 향한 의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절박했다. 그녀에게 약속했던 정창민의 삶,
그것을 완성하는 길은 천문대 프로젝트 완공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진짜 돌아왔으니까 내 마지막 약속 지켜야지. 이 위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적인 협력을 통해 사랑이 한 단계 발전할 기회일 수도 있음을 그들은 직감했다. 파천시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도하가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장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다. 그 모든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백 소장님? 그 말에는 프로젝트 완공을 원하지 않는 듯한 미묘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도하는 공적인 윤리와 사적인 약속 사이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하경 역시 시장의 태도에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하의 결백을 믿었지만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밝히는 것 또한 그녀의 책임이었다. 사랑과 의무 사이의 긴장감이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 도하에게 천문대 프로젝트는 단순히 감조타의 건물을 짓는 공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경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는 그의 절박한 각오였다. 건물이 파천에 영구적으로 남는 것처럼 자신도 하경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하경에게 말했다. 내가 이걸 완공해야 네 옆에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어. 하경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깐깐함과 그의 열정이 공적인 긴장감 속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 시험대를 넘어서야만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재건축을 이룰 수 있음을 예감했다. 이슬은 포장마차에서 승택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도하와 하경의 일에 꼬장을 부릴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승택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요새 사귈 때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다. 승택은 특유의 넉살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번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슬은 승택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의 불안을 직시하고 애정을 재확인하며 회복을 향한 기쁨을 느꼈다. 복잡하게 꼬여가던 땅콩집의 운명과 달리 이들의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하경은 도하의 프로젝트 완공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플루토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들은 이미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녀의 태도는 굳건했다. 사랑과 별개로 이건 공적인 문제입니다. 도하는 그녀의 책임감을 존중했고 그 책임감이 결국은 마을을 위한 공동의 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었다. 그는 하경의 질문을 사적인 다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헤쳐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위기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넘어 공적인 목표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태양열 사업을 둘러싼 진짜 배신자가 드러나는 전의 순간뿐이었다. 태양열 사업을 둘러싼 진짜 배신자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났다. 모두가 플루토나 전남진을 의심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신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파천시장이었다. 시장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선거표를 의식하여 사업을 맡고 있었다. 도하와 하경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강력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들의 갈등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건축가와 공무원으로서 추구해야 할 마을의 발전이 권력자의 사익 때문에 좌절되는 현실. 이들은 공동의 적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둘은 온전히 하나의 팀이 되어 싸움에 임하게 되었다. 시장의 행위는 도하와 하경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가치 충돌을 보여주었다.
권력자의 정치적 계산, 사익구미, 이 마을 주민들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 공익관료를 짓밟고 있는 상황. 하경은 이웃과 마을을 지키려는 공무원의 책임감으로, 도안은 정착민으로서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는 건축가의 열정으로 맞섰다. 이들의 연대는 단순한 연인의 협력을 넘어섰다. 서로의 직업 윤리를 존중하며 공과 사를 완전히 일치시킨 진정한 팀의 탄생이었다. 도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모형도가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할 거야. 이들은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장과의 싸움은 길고 지난했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안 싸우고 합이 잘 맞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도화는 문득 하경에게 말했다. 우리 어째 안 싸우고 합이 잘 맞는 거 보니까 겨울은 겨울인가 보다 그렇지? 징글징글했던 여름의 풋내 나는 갈등은 끝났다. 이제 이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겨울의 성숙함만 남아있었다. 하경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여름 손님 백도화가 아닌 겨울 정착민 백도화. 성숙해진 관계는 천문대 완공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함께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포장마차에서 다시 만난 이슬과 승택은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기류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슬은 불안정한 심리를 승택의 한결같은 다정함으로 위로받고 있었다. 승택은 억지로 밝은 척하던 이슬의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다. 우리 요새 사귈 때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다. 이슬의 농담 섞인 말에 승택은 진심을 담아 답했다. 네가 필요로 할 때 나 여기 있잖아. 도화와 하경이 공적인 연대를 이루었다면 이들은 사적인 감정의 회복을 통해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다. 네 사람이 모두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 마침내 천문대 완공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과의 길고 지난했던 싸움 끝에 마침내 천문대 프로젝트는 무사히 완공되었다. 도안은 건축가로서의 마지막 약속을 지켰고 하경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를 지켜냈다. 완공된 천문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우리 해냈어. 하경의 조용한 속삭임의 도안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들의 사랑이 일시적인 여름의 추억이 아닌 영구적인 결실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찾아온 평화. 이들은 완공된 건물처럼 단단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즉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갔다. 천문대 완공 후 맞이한 크리스마스 이브. 도하와 하경은 모든 갈등을 해소한 채 완전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경은 문득 도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오늘 밤이 아마 우리의 마지막 밤일 것 같은데. 도하는 그녀의 말에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하경은 진심이었다. 마지막 밤은 연인으로서의 불안했던 연애의 끝을 의미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 그들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함께 평생을 함께할 안정감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룬 결실. 이보다 더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땅콩집에 다시 경사가 찾아왔다. 도하와 하경은 결혼에 골인하며 그들의 불안했던 연애에 영원한 마침표를 찍었다. 이슬과 승택 커플 역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결혼에 성공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두 쌍의 연인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도하는 결혼식 날 하경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야겠네.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과 커리어 모두를 이룬 이들에게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행복에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 땅콩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도아는 하경의 책상에서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휴직계, 송하경. 도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건축가로서 꿈을 이룬 자신과 7급 공무원으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하경. 그녀가 커리어를 잠시 멈춘 이유에 대한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곧이어 헛구역질을 하며 놀라는 하경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아는 당황, 놀람, 그리고 벅찬 기쁨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주니어? 그들의 관계가 연애를 넘어 가족이라는 영원한 약속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임신이라는 새로운 사실은 도하와 하경에게 또 다른 가치 충돌을 던져주었다. 개인의 꿈과 커리어, 그리고 부모로서의 새로운 책임. 천문대 완공으로 건축가로서의 꿈을 이룬 도하,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를 소중히 여겼던 하경. 이들은 이제 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하경은 놀라움 속에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도아는 책임감의 무게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장을 연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들은 서로의 커리어와 꿈을 존중하며 새로운 역할 분담을 상의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썸머는 끝났지만 영원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두 커플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딛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들은 오랜 추억의 장소인 학교 옥상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네 사람의 미소는 그들의 이야기가 완전한 해피엔딩에 도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도하와 하경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사랑은 불안했던 여름을 지어낸 알람을 넘어 안정되고 성숙한 겨울이 되었고, 이제는 주니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마지막 썸머라는 제목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불안한 청춘의 끝이 아닌 영원한 행복의 서막이었으므로